우리 총리께서 취임하신 지 채 2달이 안 됐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총리께서 오랜 기간 공직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오신 만큼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최근 고용 지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지금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소상공인 업종은 고용 유발 효과가 그나마 좀 큽니다만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된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줄어든 것은 상당히 한 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 총리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의 직격탄 속에서도 국가를 믿고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였고 그에 따른 손실을 부채로 메우고 대출로 연명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던 이들과 생활의 문제였던 이들을 동일선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과중한 빚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히트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규칙을 지킨 참가자들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규칙을 지킨 자영업자들은 확인 사살당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자영업 코로나 지원 방식에 있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유기 등으로 지원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결국 수많은 이들이 피해 회복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방역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 등에서 가장 극심한 영업 피해를 입었던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시기에 대한 구제책을 제대로 간과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1년 7월 이후 그나마 보상안은 있었지만 영업이익률에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에 대해서만 보정률 80%가 적용되었고 새 정부 들어 보정률이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고 소비가 회복된 이후에 반영된 것이 정작 피해가 극심한 시기에는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했던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은 폐업과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중한 빚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것은 수혜나 특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권리이자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방역 정책의 일관성, 효과성, 형평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빚내서 견뎌라라는 정책에 대해서 국가의 존재에 의해서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들에게 희망과 국가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고견과 정책의 의견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금 중소상공인의 중요성 그리고 그 중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 또 그분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의원님의 그런 걱정과 또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의원님들께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 지난 5월 달에 추경을 통해서 손실 보전금도 지급을 하고 또 손실 보상도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에 의한 그 소상공인의 그 정부의 조치에 의한 손실을 받을 권리로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정상적인 차주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금융 지원이라든지 재기 지원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이러한 그 법률과 또 필요한 사각지대의 보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계속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께서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정책을 펴나가신다는 데 대해서 그렇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장 사다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장 사다리요. 성장 사다리요. 네네.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네.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성장 사다리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견기업들은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채 몇 년간 늘어나지도 줄어들지 않은 채 비슷한 업체 수를 유지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코로나라는 해일을 헤쳐나가는데 급급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총리님, 삼성, 현대, 아마존, 애플의 공통점 알고 계시죠? 공통점이요. 네. 삼성, 현대, 아마존, 애플. 뭐 정확히 제가 네.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분들은 결국 이런 그 본인들과 같이 일하는 노동자 또 협력업체 이런 데의 중요성을 상당히 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모기업으로,서 대기업으로서 협력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기업들은 대부분 작은 가게로 출발했다는 것이고요. 스타트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상해고, 현대는 셀 가게로 출발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끊임없이 배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무엇보다 무너진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졸업장을 받으면 중소기업 입학 선불이 준비돼야 되고 중소기업의 많은 숫자가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더욱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체험한 바로는 일부 기업들은 보호받으며 안주하려고만 하고 일부 기업들은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서 정책과 행정의 부재로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성장사들의 복원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제일 가치라고 여겨집니다. 총리님, 최근 세제 개편에 따른 법인세 인하의 논란이 있는데 기업들이 성장하여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늘어나 결국 세수 기반이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글로벌에서 경쟁할 대기업들이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대기업 혼자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힘을 합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또 대기업들이 사업을 잘 함으로써 이 협력업체를 끌고 가는 그러한 그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대기업이 잘 되는 것이 중소기업도 잘 되는 이미 벌써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사회적인 인식은 대기업들이 그렇게 협력업체에 대해서 진정으로 협력을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협력업체 없이는 또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들이 없이는 대기업들도 존립할 수 없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의 하나의 개혁도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렇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이렇게 갈라치는 식의 그러한 지원 대책은 좀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이 가야 되겠지만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그 협력과 공생의 그러한 그 인식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그 필리핀에 파키아라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량급에서 시작해서 8체급을 석권한 초유의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경량급에서 한꺼번에 중량급 선수랑 만약 경량급 선수가 대결하면은 당연히 지거나 뭐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듯 이 체급에도 룰이 있고 아마 여러 가지 한꺼번에 대결하는 부분은 바람직.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도 마찬가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세금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규제 완화와 철폐를 단순히 이국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대형마트의 무조건적인 의무 협의 완화에 따른 골목상권 붕괴와 같은 부작용, 온라인 포털의 고가점에 따른 정보의 비배치, 플랫폼의 사회적 권력화, 원청과 하청의 이익 차이로 인한 제품의 불량 및 소비자 주권 침해 등과 같은 부분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님, 적절한 맞춤형 규제 완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의 고견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규제 혁신입니다. 그러나 이 규제 혁신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선 지금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인 규제 혁신, 이것은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각 그 기업들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맞춤형 이런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